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번 시간은 여러분 그 4페이지 그 부동산 등기의 연형 및 특징 나오는데, 뭐 아까 어떤 분이 저 학원에 가니까 그런 질문 하시던데, 거기 그 4페이지에 그 대항 요건 얘기 나오죠? 대항 요건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그 임차권 얘기했을 때, 자, 한마디로 뭐냐면, 이 땅은, 이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뭐 해야지만이, 토지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택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사를 갑니다, 이사.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주택의 인도 주인이라고 썼더니, 또 쉬는 시간에 졸다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 주인이 집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긴 주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이사 가서, 플러스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를 마칩니다. 동사무소 가서. 자, 그 다음에 상가의 인도, 상가를 점유하고, 이사 가서, 자,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날, 이 길이 그 다음이죠? 그 다음날에 뭐예요? 뭐가 생겨요, 이거?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이 최우선 면제인데, 자, 자, 만약에 확정일자를 왜 받을까 얘기하면, 이 확정일자는 이것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우선면제 얘기입니다. 우선면제. 그러니까 얼마 그 일정한 지역에 뭐예요? 금액의 위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이, 자, 저당권보다, 등기부의 저당권보다 선순위를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라고 하는 종에다가 확정일자 도장만 받으면 물건보다 선순위가 된다. 그런 얘기지 지금. 그래서 우리 보통 예를 들면 이 최우선 문제 받은 저기는, 자, 우리가 9864에 자 2705 이렇게 얘기하면, 자, 서울에 뭐예요? 9,500, 8,000, 6,000, 4,500이죠? 그래서 9,500에 얼마까지? 3,200까지 최우선 면제 얘기죠? 그래서 3,200, 2,700, 2,000, 1,5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무슨 노래방 전화번호 그런 전화번호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외워두셔갖고, 아, 이게 자, 서울 지역이 9,500, 지역마다 9,500, 8,000, 6,000, 4,000 뭐예요? 4,500. 그래서 요 9,500이 얼마? 2705에서 3,200, 2,700, 2,000, 1,500 이런 식으로 한번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거 다 들으시고 만약에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아하,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고, 건물은 뭐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 이렇게 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거기 4페이지에 저기 연형 나오는데 그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중요한 게 거기 5페이지 특징인데, 다른 건 축복 때린 거니까 뭐만 그 6번 공신력의 불인정이 있죠? 그것만 줄쳐놓고 그것만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줍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특징 나오게 되면 이 공신력의 불인정이 지문에 나오니까 공신력의 불인정이 뭔가를 이해해 두시고, 자, 반드시 예외 없다 생각하고 외워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뭐라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뭐예요?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있다. 공시의 원칙이 있고 공신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과연 뭐예요? 과연 뭐는 공시의 원칙은 뭐고 공신의 원칙은 뭐냐 하게 되면, 공시의 원칙은 무엇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엇을, 자, 등기가 공시 방법이에요. 등기가. 그래서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자,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만약에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것은 점유 이전을 통해서 뭐예요? 보여준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자, 제가 만약에 이 동산 움직이는 책을 만약에 뭐예요? 갖고 있다면, 이 책 갖고 있죠? 그 어떤 사람이 뭐예요? 3만 원에 이거 팔라 그러면 제가 3만 원 받고 물건을 뭐 해줘요? 물건을 내가 갖고 있던 점유하고 있던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은 뭐예요? 널리 부동산의, 그러니까 물건의 변동, 소유권이 바뀌는 모습을 공시할 때 부동산은 등기고 뭐예요? 이 동산은 뭐예요? 점유 이전을 통해서 공시한다. 이겁니다. 그럼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준 말이냐면, 공시한 것을 뭐 한 거, 이거 신뢰한 거, 신뢰. 공시한 것을 신뢰한 거에 뭐예요? 그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지금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이 현재 소유권자 갑이 바다를 매립했거나 신축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진정한 소유권자를 믿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을도 진정한 소유권자고, 자, 이 을이 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진정한 소유권자니까. 얘 믿고 소유권 취득하면 뭐 병이다.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무슨 공신의 원칙이니 그런 원리가 필요 없다니. 자, 다만 누가 이 지금 을이란 사람이 간 몰래 이게 김사기다. 김사기. 간 몰래 공무서를 유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사람이 실체관계, 계약관계 없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무고예요. 이 무권리자를 믿고 그러니까 공시했는데 누가 공시했다는 얘기예요? 무권리자가 공시했다. 무권리자가. 그 무권리자가 공시한 것을 뭐예요? 이걸 믿었다 병이. 그랬을 때 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바로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병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버리면 갑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인정을 안 하면 뭐예요? 갑은 소유권 인정하죠. 얘가 선의3자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는 국가가 등기부를 만들어놨으면 그게 뭐예요? 불법이든 적법이든 자 인정하자. 그래서 이걸 믿고 산 사람은 소유권 취득 인정하고 얘는 뭐예요? 이 원소유권자는 자 국가가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상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 이 사람 이 원소유권자를 그대로 보호해주지 얘는 뭐예요?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럼 얘는 어디가 있냐면 얘는 이 엄동설 안에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데. 이 겨울에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데 가서 이제 이게 있다는 게요. 그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민사 문제가 남았죠? 얘가 찾아가서 뭐 합니다? 면회하면서 얘기합니다. 사기야. 내가 20년 적금 벌어서 이제 진짜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지금 뭐예요? 이 사기가 감옥에서 뭐라고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다 모여야겠다. 돈 갚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이 추운데도 이 뭐예요? 그 누구는 이 사기는 자기 배를 내밀고 뭐 째라 이러저기지 절대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상에. 왜? 공신력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우리나라 상속 등기 있죠?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분이 또 딸만 9 있는데 아들 하나 보고 싶어서 어서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 이복 동생이죠? 그래서 딸들 10명이 뭐 지질이 고상하고 뭐예요. 큰 사람이 셋째 키우고 셋째가 뭐 6째 키우고 막 이러다가 그 시골에서 이제 뭐 다시는 여기 안 보겠다고 시집 가고 하여튼 서울로 다 이제 이 시집 오고 다 저기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그 우물이다 침 뱉고 안 온다고 떠났는데 거기에 평당 1,000원 하던 땅이 갑자기 뭐예요. 개발 바람 불어서 50만 원씩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이 갑자기 번쩍 뜹니다. 왜? 그 시골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복 동생은 아버지 사망하시고 누나들 도장 다 위져갖고 자기 앞으로 다 등기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사면 안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 다 뭐니까 무효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절대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대법원 판례가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든가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에 선의3자는 보호되는데 그게 공신의 원칙에 의한 뭐예요? 보호라든가 다 틀린 말이다. 하여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별표 조그맣게 해놓고 자 줄쳐놓고 이해해 두자는 게. 자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판례라고 이해했죠?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가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대해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자 1번 등기부는 뭐 뒤에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이것도 이제 뒤에서 한번 신청지 1번 원칙에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사항에 답으로 보시면 거기 4번에 성립 요건을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그 법률 규정 거 줄쳐보세요. 법률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은 소유권 취득할 때도 등기해야 된다 하는데 법률 규정 아까 상속있죠?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해요. 왜 등기하냐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방금 공부한 대로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동그라미 믿고 신뢰하고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공시하는 거 믿고 샀어봤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7페이지 모의에서 등기의 종류에 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등기 종류.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 종류는 자 등기의 뭐예요? 등기의 종류에 관한 얘기다. 등기 종류. 자 이 등기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눴다는 게 4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4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기능상 대상상 분리입니다. 기능상 대상상 분리다. 대상상 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에 의한 분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형식에 의한 분리예요. 자, 네 번째는 뭐라고? 효력에 의한, 이렇게 효력에 의한 분리다라고 자, 보겠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대상상, 기능상의 분류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 등기 2개를 나눕니다.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뭐라고? 사실의 등기야. 사실의 등기하고 뭐라고 이거? 권리의 등기 이렇게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등기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표제부만,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관한 등기니까 우리나라는 표제부만 두는 등기부가 있어요.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아파트 단지 내에 자,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사무실 뭐 그 건물 있죠? 그 건물은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팔지 못하게 갑구나 을구를 두지 않고 건물은 건물이니까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용상 분류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내용상 분류에는 뭐가 있냐면 내용상 분류에는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입등기가 안 나오고 있고 기입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소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소 뭐가 있고 말소 회복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멸실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멸실등기. 자,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이제 자, 각종 권리에서 뭐예요? 뭐 하니까 그 내용을 뭐예요? 한번 배울 테니까 이렇게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만약에 을구가 있다니. 그러면 자, 어디에? 이 표제부에 만약에 토지나 건물의 표시상 1번에서 여기 충청남도 서촌군 뭐예요? 장옥산이 지번이 100입니다. 그럼 답 면적이 얼마이고? 500제곱미터입니다. 만약에 건물이라면 소재하고 지번 쓰고 철근 콘크리트죠 뭐예요? 슬라브 지붕.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뭐 단층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은 우리가 근린시설이라든가 이게 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표제부의 기재상 만약에 토지가 바다의 쓰나미 현상에 의해서 뭐예요? 완전히 바다로 잠겨갖고 회복이 안 돼요. 바다가 돼버렸다니까. 그럼 몇이 됐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 표제부의 전부가 이 토지나 건물 표시상에 전부가 뭐가 된 경우에 소멸됐을 때는 이걸 우리가 멸실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멸실등기를 한다. 멸실등기. 이게 멸실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갑구에 잡구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등기 갑 2번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을한테. 근데 두 사람의 원인행위 뭐예요? 원인행위가 뭐가 됐어요? 원인행위가 만약에 원인행위가 자, 뭐가 됐다? 자, 무효와 취소가 됐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무효와 취소됐으니까 자, 두 사람이 뭐예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3번 뭐라고? 2번 뭐예요?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번에서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누가 자, 이 채무자 소유권자가 이 저당권을 만약에 갚고 돈을 갚고 나서 자, 저당권을 말소할 때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한다. 이게 전부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자, 이렇게 2번 자, 이 전부를 지우는 것은 표제부 전부는 멸실 등기고 갑구 을구의 전부를 지은 거, 전부를 소멸하는 거, 권리의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말소 등기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 말소 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부의 뭐예요? 등기부 전체 중에서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불일치해요. 자,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일부가 이렇게 뭐예요? 일부가 뭐한데? 일부가 불일치한데 일부가 불일치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지금 현재 뭐예요? 자, 지금 현재 답이라고 하는 것은 논이에요. 논. 그럼 논에다 집을 짓다는 얘기예요. 이 여기다 논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이 땅이 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가. 후발적으로. 왜? 원래 맨 처음에는 뭐였는데? 답이었는데. 근데 지금 등기부에 써 있는 게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 면적 이 네 가지 중에 뭐만 답이라고 하는 지목만 후발적으로 집을 짓는 바람에 대가 됐으니까 이게 불일치하다. 이게 답이고 이건 대니까 불일치하다니까. 그럼 이 불일치를 시정하는 게 불일치하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이 고칠 경자다. 이거 우리가 변경 등기한다고 표현해. 변경 등기. 경자가 뒤에 있죠. 후발적이다는 게. 자,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2번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리 지번이 100이고 면적 500 똑같아요. 뭐만 답만 대로 고치고 일부만 지웁니다. 전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일부만 지우는 걸 우리가 일부 불일치 변경 등기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자, 물론 처음부터 원래 뭐예요? 원래 대인데 뭐예요? 답이라고 써갖고 고치는 게 이게 바로 뭐 이건 경정 등기예요. 고칠 경자가 앞에 있죠? 고칠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그 몇 페이지에 7페이지에 그 기입 등기는 뭐 요새 잘 안 나오니까 자,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만 참고로 여기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거니까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세 가지예요. 보존하고 이전하고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입만 하는 뽀이를 설정하라. 기입만 하는 이렇게 기입만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기입만 하는 장부 기입만 하는 뭐예요? 뽀이를 설정하라. 뽀이를 뭐예요? 뽀이를 설정하라. 등기 목적이 뭐라고? 보존 등기라든가 이렇게 보존 등기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이전 등기라든가 이 설정 등기 요 세 가지 있죠? 설정 등기 요 세 가지만 기입 등기다. 그러니까 여기 뭐 변경, 정정, 말소 등기 있죠? 이렇게 멸실 등기라든가 말소 등기라든가 이런 변경 등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기입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방금 여러분 이 일부 불일치는 여기만 일부 불일치 아니에요. 어디에? 여기 지금 여기 갑골구에도 요 갑골구. 예컨대 만약에 여기 소유권자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만약에 뭐예요? 자, 청주로 만약에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서울을 청주로 고치겠죠? 여기 1-1번 부기 등기로 1번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등기 명인의 뭐예요? 등기 명인 무슨 등기? 표시 무슨 등기를 해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뭐예요? 청주를 이렇게 자 수정하죠? 이걸 뭐예요? 일부 불일치. 왜?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는데 주소만 바뀌는 거니까.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변경 등기는 일부가 후발적인데 그 여러분 책에 그 쌍가루 읽어 보세요. 7페이지. 자, 그 줄만 쳐놓자는 얘기 변경 등기. 자, 1번 등기된 이후에 등기사항의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에서 일부. 그 다음에 후발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일부가 후발적 사이로 실체관계가 등기사항이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관계하고 등기부의 사항이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변경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경정이라 하는 것은 자, 등기 완료의 등기사항의 일부가 사전적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원래는 뭔데?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자, 대인데 답으로 잘못 써서 고치는 게 이렇게 바로 뭐예요? 경정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상의 전부의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그 다음에 회복 등기는 요새 잘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6번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일부가 멸실될 때는 뭐예요? 변경이라고 했죠? 항상 전부가 멸실할 때 멸실 등기다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문제는 무조건 뭐예요? 그 크게 발표해 두시고, 시험 문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잘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따른 분류 얘기하면 자, 우리가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제부에서는 이렇게 2번 자,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멸시 등기인데 부동산 표시 변경 그거라도 하나 꼭 암기해두세요. 표제부에는 언제나 주등기만 한다. 그 표제부에 등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하고 멸실 등기, 이 멸실 등기하고 부동산 뭐라고? 표시 등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멸실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멸실 등기는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언제나 주등기하면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거라도 꼭 좀 암기 좀 해주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이 갑구나 을구에 아까 뭐예요? 말소 등기는 뭐예요? 뭘 말소하든 간에 2번 말소 등기는 뭐예요? 이렇게 2번 이렇게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자, 그게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한 거 방금 여기 설명했죠? 1-1번 명의자가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주소지가 옮겨왔고 서울에서 청주로 그 이 명의자의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명의자의 뭐예요? 표시사항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여기 1-1번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을 한 이유가 뭐냐면 1-1번은 뭐에 따르니까 1번의 주등기에 따르니까 그 1번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갑은 났는데 주소지만 바뀌었다 표시하기 위해서 부기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을구에 만약에 뭐 여기 저당권이 만약에 자 1순위 저당권이 병이라는 1순위가 병이 저당권자다. 그 1순위가 만약에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순위권자가 있다. 2순위권자. 그래서 여기 이제 2순위권자 2번 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뭐가 있어요? 만약에 뭐예요? 자, 그 정이 있다. 정이 있다. 그럼 만약에 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1순위 병의 저당권을 이용하고 싶다는 게. 근데 만약에 부기등기 자체가 없다면 뭘 해야 돼요? 주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3번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무라고 해야 된다니 그 얘기 지금.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자, 왜? 이 무란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면 정보다 후순위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뭐예요? 주등기로만 안 되니까 뭘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걸 자체를 만들어서 이 큰 1번에 가지를 1번을 붙여서 이거는 뭐에 부하다는 얘기예요. 무의 새끼라는 얘기예요. 주등기의 새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는 게 주등기고 독립적인 번호를 못 붙이고 꼭 가지 번호를 붙여갖고 그
그 주등기에 뭐예요? 부하를 하나 만들어냈다. 이게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에서 여러분 이제 주등기 주인의 뭐예요? 부하구나. 부가 부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나 이게 뭐예요? 언제나 형식이한 분류에 있어서 자, 이 형식이한 분류에 있어서 뭐예요? 자, 뭐하고 뭐는 나누는데 주등기라고 하는 거하고 뭐예요?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그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뭐냐? 그 부기등기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몇 가지? 네 가지를 파악하게 되면 등기 뭐라고? 등기 명의네. 등기 명의네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라든가 경전 등기인데 변경 등기 보자. 그 다음에 권리집권이 있어요. 권리집권이 있다는 권리집권. 권리집권.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가 있어요. 환매 특약 등기가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소유권이 아닌 권리, 저당권, 전세권, 상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나,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그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그래서 우리가 저세상 뭐예요? 저세상, 저당권, 전세권에 뭐예요? 이전 등기. 이게 언제나 부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 카페에서 암기 방법 찾으라 했어요. 자, 등표라는 사람이, 우리가 축구선수 영표가 있어요. 영표가 있는데, 등표라고 생각하시고,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부고라고 얘기해, 부고. 그 연상을 하셔갖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자, 그러면, 자, 여기 권리질권 한매, 이거 방금 이제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 했어요. 이 등기명의는 표시 변경 했어요. 이제 뭐하고, 권리질권하고 환매권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자인데,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게. 그러면, 일단 뭐 여기에, 자, 채권액이 얼마나고?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갑이란 사람이고 변제기가 있겠다. 변제기. 이 변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자, 변제기가 만약에 뭐예요? 2000 몇 년도 2000 뭐예요? 2016년도 뭐예요? 1월 뭐예요? 3일이다. 자,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권리자가 을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자예요. 물권자다 아니에요. 물권자다. 근데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한테 자, 변제기가 1월 3일이니까 곧 변제기가 돌아오니까 나한테 뭘 갚으라?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 특정인 을이 특정인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채권. 자, 특정인이 특정한테 요구하니까 채권이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다. 채권자. 그런데 이 저당권은 채권의 뭐예요?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항상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반대로 이 채권은 뭐예요?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니까 이 저당권이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과 분리해서 주인은 뭐예요?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아래 등기할 수 있다. 그 아래 무슨 등기하는데 1-1번 뭐예요?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이게 바로 이제 권리질권이다. 권리를 질권처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자, 더 이해가 하게 되면 갑이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자, 돈을 빌리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금반지가 있으면 이 금반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게 바로 이게 질권이다. 질권, 동산질권. 그러면 갑이 부동산도 동산도 만약에 없이 발명 특허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재산권, 특허권 권리가 있다. 권리가. 그러면 이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자, 그 특허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그거 팔으라 그래갖고 자기가 발명을 해놓고 본인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권리라고 하는 무채재산권 그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환매권에 대해서 이제 보자니까 환매권에 대해서. 환매라고 하는 건 도로 사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천재야. 천재.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아이가 뭐라 얘기하냐면 엄마 왜 벌써 36개월도 안 됐어.
근데 말도 제대로 어숙하게 하는 이제 3살짜리가 뭐 말하겠어. 아, 4살이구나. 36개월이고. 그 4살도 안 된 애가 그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엄마,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왜 0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는 1층 다음에 지하로 빨리 왜 안 날아가나? 뭐 이렇게 걱정하고 막 그렇게 막 신경 쓰고 있는데 0이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뭐예요? 집을 팔아서 그한테 얼마에 5억에 팔아서 미국 가서 뭐예요?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야? 자, 혹시라도 뭐예요? 뭐 하지 못할까봐 적응하지 못하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 5년 이내에 도로 팔아달라고 5년 이내에 도로 팔아달라고 이제 5억에 다시 팔라고 했죠? 5년 이내에.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이거. 환매다. 환매. 5년 이내에 다시 팔라는 얘기 5년 이내에. 자,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환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을한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뭐 집값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얼마에 팔면 되니까. 5억에 다시 팔면 되니까. 자, 그런데 자, 이 계약서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을이 뭐예요? 흥분한 나머지 뭐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을하고 맺은 계약서를 가지고 자,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채권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제3자한테까지 갑이 계약서 갖고 뭐예요?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환매권은 자, 등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이 아래 뭐라고 부기등기로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이 지금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소유권을 뭐 했다 하더라도 처분했다 하더라도 갑이 병한테 뭐예요? 나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그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자, 네가 새로 산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를 내가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 환매권자 그 갑은 병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대항력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자기 권리를 제3자한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자? 그게 대항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뭐라고? 자기 권리를 자, 계약 맺은 사람 이외의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뭐라 얘기하자? 그게 대항력이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방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게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이제 하는 거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각종 권리를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는 뭐예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자체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9페이지에 뭐예요? 9페이지에 자, 보충 나오죠? 등기 형식 나오죠? 그거 눈여겨 잘 보시는데 자,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물론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환매 특약 이렇게 특약이라든가 약정이란 이 특약이나 약정이란 말이 써 있으면 약정, 권리소멸의 약정 이런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부기등기 한다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문제가 뭐가 있는데 자, 거기 부기등기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 1번이 등기명인의 개명,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이고 2번이 약정이란 말이고 3번이 지상권을 지상권의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나중에 주등기로 하는 거 부기등기 하는 거 할 텐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려면 자, 그게 저당권 등기할 때 뒤에 배울 거예요. 주등기를 하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때 부기등기하고 근데 전부가 말씀된 거 해볼 때는 전부는 주등기고 일부는 부기등기예요. 나중에 차차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꼭 요거라도 먼저 오늘은 꼭 암기해 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기한 분류 그래서 종국등기하고 뭐를 나눠 이거 예비등기 이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예비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 가등기는 뭐예요?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다시 볼 겁니다. 효력에서. 자,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예제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자, 순서로 짝져인 거 뭐 15회 때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볼 사항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자, 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하고 끝만 잘 이렇게 처음하고 이제 그 관련된 거 사항만 보는데 그 일단 첫째 번이 뭐냐면 첫째 번의 박스가 뭐냐면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상 착오 유료라는 말이 나오죠. 원시적 나오죠. 원시적. 원시적이고 일부니까 이게 바로 경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경정이 니은에 있으니까 항상 기본 답은 니은이 먼저니까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 2번, 4번을 비교해 볼 때 니은이 같죠?
근데 맨 끝을 보니까 하나는 디귿이고 하나는 기역이에요. 그럼 중간에 안 봐도 끝만 보면 돼요. 왜? 끝만 보면 건물의 일부가 몇이 될 때는 전부가 몇이 될 때는 몇이 등기만 일부 몇이 될 때는 뭐라 했어요? 그게 변경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뭐가 와야 돼? 디귿이 와야 되니까 답이 2번입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그냥 이걸 다 읽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1분 만에 뭐예요? 풀어 제껴야 되는데 1분이 넘어가면 시간이 딸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못 해야 되니까 OMR 카드에다 이거 표시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 감독관이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달달 떱니다. 이거 사람이 불안해갖고 10분 동안에 못 차려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나중에 OMR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찍기는 뭐하면 자 일단 뭐예요? 한 과목 풀어놓고 찍어놓고 그러니까 1차 과목 같으면 민법 풀고 찍고 학교는 풀고 찍고 그래야지 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다 옮기려면 너무 시간이 버거워서 사람이 뭐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떨지 모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건가 봐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11페이지 뭐가 나와요? 등기 대상에 대해서 이제 봐보자는 얘기예요. 그 등기 대상에서 또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그게 바로 자 부동산 일부의 등기 대상이 되느냐 얘기인데 여기 여러분 등기사항 그래서 그 실제법적 등기사항하고 절차법적 등기사항 있죠? 그래서 실제법은 민법이고 절차법은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 양자의 관계 12페이지에 양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한마디 이런 얘기니까 뭐가 등기 뭐예요? 등기 대상 우리가 뭐예요? 등기 뭐라고? 등기 대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등기부에 쓰는 내용을 다 뭐라고? 등기 사항이라고도 얘기하니까 등기 사항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이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으면 갑구나 뭐예요? 을구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등기 대상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등기부 등기 대상이 되는 거하고 뭐예요? 건물 등기부의 등기 대상이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치자니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뭐로 하자는 게 객체 물건이라고 얘기하자 물건. 그 다음에 등기는 자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체법은 물권 변동이니까 그 실체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갑구을구의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등기법에 표제부에 토지 표시 건물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절차법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럼 다음은 이 절차법이 지읒이고 실체법이 시읒이니까 절차법이 실체법을 포함해서 더 범위가 넓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게 양자의 관계인데 시험 문제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읽어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그러면서 있죠.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상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포함하고 있다니까. 절차법이 더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등기 대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 표제부는 물건 객체니까 거기 2번에 12페이지 2번에 뭐가 나와요?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건 이게 물건이다. 이게 토지 건물 물건이다. 네, 물건. 자, 그다음에 그 한 장 넘겨 보시면 뭐에 대해서는 자 14페이지에 뭐가 나와 이거 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이게 권리. 이게 권리라고 하는 말이다.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 등기 대상은 뭐가 있고 표제부하고 갑구을구를 구성할 때 표제부는 물건이라고 토지 건물 물건이고 갑구는 권리 변동이니까 권리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있죠? 토지 건물이 있다. 네, 토지 건물.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그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그 1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의 물건 사건의 목적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 2번에 뭐예요? 2번에 모든 부동산이 등기 대상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등기 대상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공유수면 바다 밑에 땅은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3번은 여러분 줄쳐봅니다.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대상이 된다. 사건의 목적. 뭐 이런 지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특히 우리가 하천법상의 하천이 이제 뭐예요? 여기 토지 중에서 뭐에 대해서 이거 하천에 대해서는 한번 기억해 보자. 하천에 대해서는. 자, 이 하천에 대해서는 자, 하천은 국가 하천도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천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개인 하천도 있다니. 그럼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자, 우리가 뭐는 가냐면 돈이 필요하면 소유권 이전 남한테 팔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나고. 이게 가능하다니. 그다음에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게 가능해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맡긴다니까. 왜? 은행은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절대 남한테 빌리지 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독공을 풀고 되면 물이 뭐예요? 변질돼 버리고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한 군데만 머물게 아니라 흘러내려가서 뭐예요? 자,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뭐예요? 이 지금 오는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익물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과 뭐예요? 용익물권과 임차권 있죠? 이것은 등기하라고 등기하지 말라고. 이것은 뭐예요? 하지 말아달라. 관리는 누가 하겠다는 게 국가 하겠다. 한번 이해해 주잖아요. 하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말 그대로 그 말이 그런 얘기예요. 사건의 목적이라면 부동산이면 그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이렇게 이 제한을 받더라도 이거 못하게 한다고 제한을 받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한번 이해해 주잖아요. 하천이 한 3년 전에 시험 문제 계속 연차를 한 2-3번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가자니.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여기 자 13페이지에 뭐예요? 부동산에 토지 건물 나오죠? 그러면 토지 건물 나오면 1번에 뭐예요? 1번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나 건물은 자 뭐가 그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얘기다. 그런데 거기 그 4번 1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있는데 그 4번을 별표를 크게 두시고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의 전부가 뭐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할 수 없다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그리고 권리 일부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저당권은 가능하나 뭐를 못한다고? 용익물권 등기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니까 이걸 확실히 이해해 주시고 보자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부동산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죠? 원래 뭐예요? 전부가 땅 전부를 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뭐예요? 보존 등기 대상이 되고 건물도 뭐예요? 자, 전부가 뭐예요? 건물 전체가 등기 대상이 되는데 자,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에 대해서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분할하지 않고 그 토지 뭐 중에서 토지 전체 전부 중에서 토지가 뭐가 있는데 전부 중에서 일부를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한번 그 내용 이해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이거 사용하고 뭐예요 수익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사용 수익에서 벌어들이니 월 100만 원이야. 근데 을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 땅을 전부 사용하고 200만 원을 250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이 뭐 홀깃합니다. 왜? 자기는 100만 원뿐이 못 벌으니까. 근데 일주일 후에 계약하자고 그랬는데 을이 와서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250을 땡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땅 중에 내가 요 일부만을 뭐예요? 일부만 쓰고 자 150만 원 주겠다. 일부만 쓰고 나머지 일부는 네가 써라는 얘기야. 자, 그래 갑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일부만 빌려주고 150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 등기부상에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을구가 있을 때 을구에 무슨 계약을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상권 계약을 하려면 목적을 반드시 써야 돼. 목적. 무슨 목적으로? 남이 땅에 뭐예요? 나무,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다. 그럼 범위를 꼭 써야 돼. 범위 안 쓰면 안 된다. 그럼 범위는 표제부의 1번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뭐예요? 1000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다 뭐라 썼냐면 이 땅 전부를 이용하면 전부인데 여기 일부 쓴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자, 동남쪽 뭐예요? 동남쪽 얼마? 자, 700제곱미터라 썼다니.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전체 면적이 1000인데 700이니까 이 전부를 쓰는 거야, 일부 쓰는 거야? 일부 쓴다니. 이게 공시가 된다니. 공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공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고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무슨 물건이라고? 그게 용익물권이다. 임차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무슨 물건?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뭐에 대해서 자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다니. 그럼 용익물권, 임차권이 아닌 게 뭔다? 그 다 저당권이나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뭐예요? 압류니,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이 이외에 대표적인 거 물권 5개 중에 대표적인 거 소유권. 자, 그다음에 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 이해했으면 권리일부라고 하는 걸 보자. 권리일부. 자, 권리일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권리일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한 개 있을 때 자, 단독 소유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단독 소유예요.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독 소유다. 근데 갑과 을이 두 사람이 갖고 있어. 이 사람도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하나인데 이 갑도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을도 소유권의 뭐예요? 일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말이 많이 너무 길어요. 말이 너무 길으니까 뭐 하자는 이게 줄이자. 이게. 자, 그러니까 줄인다. 그러면 이 땅 짓자. 땅 짓자. 이 땅 짓자 땅을 두 사람이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고 이게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일부란 말을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지분은 권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을 그 사람이 뭐예요? 점유를 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니까 사용하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지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안 보인다는 게 안 된다는 게. 근데 저당권이라는 전등이 가능해요. 왜? 자, 만약에 뭐예요? 공유 지분이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갑구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소유권 보존. 갑. 자, 만약에 공유자 뭐 갑이 있으면 자, 2번 뭐예요? 소유권에 뭐가 가능해요, 이거. 소유권에 일부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요. 을 앞으로 몇 분의 몇에서 2분의 1. 그러면 갑의 일부가 소유권의 권리 일부가 이전됐으니까 을이 2분을 갔으니까 이 땅이 하나 있을 때 갑이 2분의 1이고 을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여기에 공유자 뭐라고?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갑이 뭐예요? 자기 지분을 또 4분의 1 반을 이전할 수 있고 갑의 자, 2분의 1에 뭐 일부 이전 등기해서 2분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돈이 또 필요하면 1번 그래서 뭐라고 이거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그러면 얘가 돈 안 갚으면 얘는 경매 신청하고 경매 경락받은 정이 뭐예요? 이 지분만 경락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권리 저당권이 얻는 게 가능한데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 지분만의 보존과 이전는 게 안 되니까 자, 이거 꼭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데 그 13페이지에 거기 보충에 등기 능력 있는 물건과 능력 없는 물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하청법상의 하청 쭉 써 있는데 그 네 번째 줄에 조족조 컨테이너 뭐예요?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뭐예요? 경랑 패널 지붕이라는 단어 등장하죠? 그래서 지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 대상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에서 세 번째 줄에 자, 경량 철골조 조리식 패널 구조가 충분 나오죠? 지붕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여기 이제 그 뭐에 대해서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 뭐라고 이거? 지붕 있는 온실 축사. 온실 뭐예요? 축사. 비싸요. 이렇게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자, 지붕 있는 지붕주택. 그다음에 자, 고정실 온실. 그다음에 뭐예요? 개방형 축사. 비각 그 사일로. 그다음에 뭐예요? 유리조장 탱크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 하천 도로 뭐예요? 방조제 귀약상 공용 부분 배울 것이고 여기 고정실 온실. 자, 지붕. 그다음에 그 유리조장 탱크 나오죠? 그 사이로가 사이로입니다. 곡물저장 탱크예요. 비각은 뭐예요? 비각은 자, 조상님 모시는 비석에다가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정자 정하는 게 비각인데 뭐 잘 안 나오니까 하여튼 자,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을 이렇게 나중에 지금 이걸 까먹으니까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게 아니면 뭐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능력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거기 등기에 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이게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지원 받더라도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죠, 시험에. 그 다음에 자, 일필지 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등기 못한다. 그게 답이다니까. 왜? 지상권 용익물권은 분할하지 않고 일부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처럼 뭐라고? 자,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 안 보이는 거죠? 권리니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거 전세권은 사용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사용하냐?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다니. 그럼 나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고 요거
그 2번은 뭐예요? 2번은 이제 선행하자면 재산 등기 못하는 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3번이 뭐예요? 잇따로 나면 이게 틀린 거니까 눈여겨 잘 보자는 거예요. 매년 나와요. 시험 문제. 중요하다니. 그 다음에 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4번은 이제 구분 건물 할 때 다시 볼 거지만 구분 건물은 뭐 1동 건물 내부를 자 1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받기 전에 건물 일부에 뭐예요? 전세권 이건 건물 일부에 전세권 등기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일부니까 가능하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이건 등기할 수 없어요.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닌 거니까 자 요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이제 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기억해두자. 이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아무리 받아도 이건 뭐예요? 자 절대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 이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충 그 표 있죠, 표자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그래서 일단 뭐예요? 물권 변동이 되는 권리는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니까 자 민법 공부하니까 여기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뭐예요? 권리를 뭐예요? 물권 얘기죠, 물권 변동이니까 이 물권은 뭐로 나눠 이거 점유권하고 뭐로 나눈다? 자 본권 자 나눈다. 도둑놈도 뭐예요? 점유권 있으니까 이 본권은 버틸 권리고 점유권은 버티지 못하겠죠? 소유권이 나타나면. 그래서 이 본권을 뭐하고 뭐로 나눠 이거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 사용 수기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 처분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나눈다니. 이 제한물권을 뭐로 구별해요? 자 용익물권과 자 그 다음에 무슨 물권으로? 담보물권으로 이제 구분한다. 담보물권. 그럼 이 용익물권은 뭐라고 이거? 지상권. 그 다음에 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뭐예요? 유치권. 자, 질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저당권. 이렇게 구분한다니. 그러면 이 점유권하고 무엇은 유치권은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점유권 등기는 유치. 그런데 질권은 당연히 동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을구에. 소유권은 어디에? 갑구에.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에서 뭐예요? 물권을 따질 땐 뭐만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요 지금 몇 가지만 5가지만 뭐예요? 시험 문자 우리 등기배 물권 변동기 물권이다 5가지만 배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점유권하고 유치권 점유하니까 자 현재 사실적인 점유예요. 소유권자도 점유하면 소유권 등기하지 점유권 등기 안 해요. 왜? 현재 사실상의 지배력을 잃게 하면 자 뭐하니까 점유권이 상실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 등기한다. 마찬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뭐예요?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하니까.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하지 점유권 등기는 성립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유치가 뭐예요? 유치가 점유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자 건물 진 사람이 자 이 건축 건물 사용비 있죠? 뭐 못 받는 하도업체나 이런 데는 그 건물 그 짓다 말고 뭐 하고 있어 이거 프랜카드가 들고 이것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이다. 그렇죠? 그게 남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굳이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자, 등기할 필요 없는 것이다. 2가지 한번 기억해 두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15페이지에 자, 등기 능력 없는 권리 그래서 그 부동산 물권인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뭐예요? 자, 성질상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내용만 1번만 줄쳐놓고 보세요. 거기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이런 것은 자, 민법 시간에 정리가 되니까 자, 그거 보시고 아까 주의 토지통행공도 뭐 할 수 없다고 등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응? 자, 일단 여기 지금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